중국에서는 연애를 할 때 돈만 밝히는 여자들에게 헌금을 쫓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자들은 자신의 조건보다 뛰어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온라인을 대회합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찾으면 일명 소개팅 식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어는 소개팅에서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개팅은 단지 핑계이고 남자를 만나서 비싼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소개팅 식사를 실행한 여성이 중국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날 여자 측의 요구로 천위안, 한화로 18만 원이나 하는 고급 허거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헤어지고 나서 남자가 메신저로 더치페이를 요구했고 여자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돈을 보내주고 메신저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공짜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남자 측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대로 더치페이를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소개팅을 7번 이상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국가에서 여자 기준으로 상향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선을 넘기 때문에 헌금을 쫓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혹 용기가 있는 여자들이 겁도 없이 공개 소개팅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자의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나이는 24살, 키는 163cm, 직업은 회계사, 월소득은 4,000위안, 한화로 약 74만 원입니다. 중국의 실질 임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特别喜欢时尚，特别喜欢逛街。虽然我是学会计的，但我这个人是非常活泼的。我对美的东西一切都非常的向往。我希望我的另一半也是一个追求时尚、追求美丽的一个。我希望他有很强的事业心，我也会全力的帮助他的。我想认识的是一个名字叫陈阳的，他是服装搭配师。那你看上他哪点了？ 比较喜欢他这个工作，然后就是说他就是帮女生服装搭配呀，这些时尚啊比较喜欢。 이 남자의 나이는 26살, 키는 173cm, 직업은 패션 회사 이사, 월소득은 2만 위안, 한화로 372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상위권입니다. 我为很多女性带来了美，改变了她们的生活。我的性格是阳光健康的，平时旅游、看书、打篮球。 我觉得他是一个非常有上进心的一个小伙子，然后也比较对女孩子又体贴又温柔。作为专业的给一些评价。造型的搭配和服装都很符合她的年龄和身材。以10分为准哈。我觉得她的形象一般，但她的服装搭配得很好，身材也不错。艺术设计总监是不？你们那个应该很难学吧？还要考证吧？我们这个设计总监分了很多种，有国内的，有国外的，然后一般很难考。那你是国内的吧？对，我是国内的，在哪里找工作应该收入都还不错。我上次看你那个节目，听说你那个还在创业，那你那个现阶段创业风险大不大哟？有回报就有风险，如果回报越高，风险也越高。但是作为年轻人就应该闯一闯。你上次节目说你那个钱是用来买房子的，那你现在拿来创业，那创业失败了，那不就是买不了房子了？当然我们有责任去抚养他们。 那你父母住在一起，那以后那个房子能够住得下呀？如果将来和父母住在一起，然后将来又有了孩子，这么多人需要多大的房子才住得下？你200个平方才住得下5、6个人噻。200多个平方，按照重庆的这个房价1万多个一个平，然后要200多万，难度可能相对来说有点大。 你现在买不起那么大的房子，就应该不要跟父母住在一起噻。现在一般都要生2个孩子，再加上他父母6个人，所以他父母跟我们住在一起，负担还是很大的。我觉得。我是独生子女所以这个责任就在我的头上。然后他也不想和父母住在一起，所以我对他的印象也不是特别好。然后想快点结束去做事。 你想早一点去工作，这样的借口，觉得我会信吗？到底怎么回事？可能对他印象不是特别好，因为他有一点虚荣。虚荣？对，怎么说呢？因为他要求特别高，然后也特别势利。Oh no！ 啊？对他，因为他对房子、车子这块比较注重。上一期那个女嘉宾不就是去看了吗？我就想看一下她的工作地方知根知底嘛，了解一下嘛。别人都能去，难道我也肯定能去啊？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남자는 이전에도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게스트가 남자의 직장을 방문한 것을 보고 본인도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옷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더 그러하겠죠. 그리고 결국엔 남자의 직장에 방문했습니다. 哇，那些衣服好好看哦！我平时都喜欢逛街，而且那些衣服我也比较喜欢搭配。这次要穿那种了，我穿起肯定好看吧？应该，而且比较显身。想工作了，所以马上就完。
你还等好久嘛？要不这样嘛，我试件衣服嘛。行啊，你就随便试了。你们那个陈总平时在你们店里怎么样嘛？这种很好啊。我觉得哈，如果你娃儿找到他是很幸福的一件事，因为他工作很努力，然后人也很踏实。 그리고 여자는 결국엔 남자가 만든 옷 중에 하나를 입어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남자의 관심을 가진 시간보다 그의 집이나 옷에 관심을 더 두네요. 我看你挺合适穿旗袍的，你穿起来是瘦了一点，但是穿旗袍应该需要丰满一点。你应该吃胖一点，今天吃饭的时候也吃那么少。 이 말은 소개팅하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곳을 갔다고 여자가 밥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민망해지니 식사를 조금만 하고 식당에서 나왔었습니다. 我觉得你衣服很服帖呀，腰身那些都弄得比较好啊，很适合我呀。美女，你那件衣服的那个内裤价是好多？哦，这件定做的话是3880的。那个衣服的那个内裤价是好多吗？不要！你那衣服那么多，你拿一件便宜的送给我嘛，送给我嘛，送给我嘛。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他们才见第一面，这个衣服也不是我自己的，他就要我送他衣服这么贵，我感觉他非常的失礼。 오죽하면 남자애 같은 회사 직원까지도 이 여자는 고생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돈 많은 남자를 노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돌아서서 쳐다보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3、2、1，请选择。 예상대로 돈만 쫓아가려는 여자에 질린 남자는 포기합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묵박구 주선자가 여자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이 여자는 소개팅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인 남자에게 비싼 옷을 선물 받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중국의 결혼업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미혼 남성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결혼 전에 돈을 모으는 여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미있는 길거리 인터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길거리 인터뷰의 주제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모았느냐고 물어보고 여자에게도 돈을 보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没必要。为什么呢？这是自己一个自己自由的看法吧，没有说一定要第一次留给谁，只要是你爱的人就可以了。那如果是自己呢？你会做什么选择呢？不用，不用。 没有必要。我觉得还是要跟自己喜欢的人那个会比较好一点。如果你一定保持这种观念，肯定会是一个剩女。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혼자분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께서는 연애 혹은 선을 봐서 만나면서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부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중국 경제 하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계속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알려진 IT 기업들과 단순 제조업 기업들도 인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중국 대학의 졸업사진입니다. 일명 사망 졸업사진으로 불리는 이 사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질 임금이 40만원 밖에 안 되는 중국의 상황에서 미래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진짜 경제 상황은 40만원만 줘도 복에 겨운 소리라는 것이 공개되었는데요. 대만의 한 언론인이 중국 서민들의 실제 현실을 인터뷰해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老百姓就是挣不着钱，吃不上饭，有时候吃饭都没钱了，生活费都挣不回来。你多大年纪？我60多了，我是瓦工老师，没活干。你当小工都没有活干，大部分上没有用人了，用人他也不用你，岁数大了。你有技术被打，有技术被打，他没活干，归家你挣不了钱。你看一天挣20、30都去干去。 挣30块钱行啊，一天连生活费都挣不回来。我10来天，挣了50、60块钱，到现在还不够吃了。他只要有活干、有饭吃就行了。老百姓要求不高，他都能吃上饭，他就没什么反应了，知道吧？你了解了，这大部分都吃不上饭了。挣10块钱，我得吃好几天。光吃这个我不吃菜，不吃别。
이렇듯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정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업이나 호업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시골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중국 청년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선전시로 가는 것입니다.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도시로 홍콩과 접경지입니다. 중국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선전에 진출해 있다 보니 2018년부로 선전시의 GDP 규모가 홍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선전시로 중국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 도시가 바로 거대한 인터넷 방송국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SNS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중국 길거리 영상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전시 인터넷 방송 현실을 담은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刚到深圳就被这个景象给震撼到了。工作日的东门老街人山人海，大家都是来看直播网红表演。사실상 도시 전체가 한탕을 노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면 한국의 중위소득 정도에 달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루토 춤은 중국 인터넷 방송인들의 단골 소재입니다. 哎，有没有路过的大哥大姐？路过的大哥大姐，报铁顶上，行不行，家人们？放1个小时啊？那咱可以还可以啊。前面还有一个穿白衣服的，前那个粉丝没那么多，这个粉丝多一点，这个多是吧？这个观众多一点。哦，哦，好卖力啊！好卖力的这个。我也想说他们。那有没有杀礼物啊？他主要是靠人家给他杀礼物啊！啊？没有杀礼物啊，不然他靠什么吃的？流量赚钱吗？流量？对，流量也赚钱啊？他们有直播证的，我前面看到。啊？工作证。那还有工作证啊？对对对，有什么工作证啊？这个牌子，我前面拍到的。哪里啊？哦。官方的。啊，这是官方推荐的。官方给的。给着他那里直播的那个证啊。对，肯定是这里都是有证的。不是有证的吗？不可能吧？也會他有一天會跌倒。把关注点一点，感谢你，谢谢谢谢。我也是小主播呀。谢谢我小米饭，感谢我小龙哥。有的事情不让。对，人气挺好，上午流量还可以吗？这里流量稍微比平常好一点点，也没有好太多，反正我觉得。我觉得他们是本身账号就优秀了。谢谢，那我看你设备还挺多的呢。但我不搞直播。他就一个手机，那个说吧，2个手机，这个手机都没什么用，那种的是坏的。这个手机我觉得还要换个手机，我这个办公室声音太小了。主要是靠打赏吗？我国最大的高原，什么高原？青藏高原。 이곳에는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하는 사람을 찍어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这些人在围观的人没啥意思，知道吗？主要是人家直播间里面人多就可以了。这些人又不会打赏的，人家看直播间的人。直播间里面也就那几个大哥。人家看你这么卖力，你看他衣服湿了啊，人家也会给他刷一点。 그래도 이 남자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방송인인 듯합니다. 따로 방을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두고 있습니다. 晚上的东门老街人气更是爆棚，可以说这些主播带动了整条街的商业，怪不得很多人都喜欢往深圳跑。 뭔가 찰리 채플린을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개그 방송인인 듯합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던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선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网红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힘들게 야외에서 방송하지 않아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뤘던 나루토 춤도 이러한 방송인들에게는 단골 소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전시에서의 성공을 노리고 중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반노숙자 신세로 지내는 것입니다.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많아 보였다 싶은 곳에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 대부분은 한국 K-팝입니다. 나루토, 춤 정말로 지긋지긋하네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과거 한국의 2NE1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성공을 위해 선전시로 몰려들지만 대부분은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예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전시로 몰려드는 중국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공유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